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가정주부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른 결혼을 했고 남편과는 금슬 좋게 잘 지내왔죠.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한다고 처음에 친정부모님은 반대를 좀 하셨는데 남편을 만나고서는 그런 반대를 거두셨죠. 결혼을 해도 좋은데 우리 혜경이 대학 졸업이나 하고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어머니 말씀도 맞고 귀한 따님 일찍 시집 보내는 거 섭섭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혜경이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저도 빨리 결혼하면 더 빨리 안정되어서 하는 일도 더 잘할 자신이 있어서요. 자네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대학 졸업 후 석사학위 받은 후 박사과정 중에 제가 창업을 해서 재사업하는 중입니다. 의료기 개발 전문 회사인데 업계에서 꽤 인정도 받았고 이게 제 한 달 월급 통장입니다. 아니지, 이런 걸 왜 우릴 보여주나? 아무래도 혜경이가 빨리 시집 간다는데 현실적으로 혜경이 책임지는데 문제없는 능력이라는 거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좀 안심하실 것 같아서요. 보니까 대기업 사장 월급 못지않게 받는구만. 경제력으로 사윗감을 다 평가할 순 없지만 우리 혜경이 굶길 일은 없는 사람이네. 젊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기 힘든데 능력 하나는 인정이네요. 어머님, 아버님, 경제력뿐 아니라 저 다른 부분으로도 혜경이 속상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결혼 부디 허락해주세요. 남편은 20대 후반,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적으로 이른 성공을 하게 된 데에는 그의 총명한 머리와 남다른 노력이 한몫을 했죠. 우리 민석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똑똑했나 모른다. 한글만 해도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이 4살쯤인가? 그때 돼서 저절로 깨우쳤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과외 한 번 없이 늘 전교 1등의 학교에서 IQ 검사 같은 걸 하면 늘 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가 우리 민석이었고. 민석 씨가 어려서부터 참 똑똑했네요. 그럼 똑똑하다마다 민석이는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머리뿐 아니라 마음씨도 참 착해서 키우며 한 번도 속상할 일이 없었단다. 민석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저절로 화해를 하곤 했지. 어머님, 아버님, 저희 민우 씨는 어려서 어떤 아들이었나요? 매일 서방님 어릴 때 얘기만 하시니까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어이구 참나. 첫째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민석이 얘기만 했다고. 사실 그래요. 친척들 모였을 때나 지인들 왔을 때도 아이들 키울 때 얘기 나오면 맨 서방님 얘기만 하시니까 우리 민호 씨는 좀 찬밥 신세 같고 좀 그렇다고요. 너는 무슨 말본새가 그러하냐? 찬밥 신세라니.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 언짢게 해드리려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언행에 따라 부모 자식 사이도 더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거라.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다. 며느리가 중간에 하기에 따라 아들과 부모 사이가 결정되는 건데 너는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 알겠습니다. 언행 조심할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시집살이를 한 셈인데 마침 그때 시댁에는 형님 부부도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사사건건 남편과 저를 못마땅해 하고 질투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님 아버님께 형님이 한 소리 들으셨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당신 어렸을 때랑 학교 다닐 때 똑똑했다는 자랑을 하셨는데 형님께서 왜 아주버님 어릴 때 얘기는 안 하냐고 하셔서. 아, 참. 형수님도 아무튼 형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버님도 그런 면이 있다고? 말도 마. 그나마 형은 결혼하고 나서 덜해진 거야. 나 어려서 학교 다니고 할 때는 형 눈치를 얼마나 봤는데. 아주버님 눈치를 봤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형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잖아. 형은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는데 중간 정도 성적이었고 난 매일 1등을 하니까 엄마 아빠 칭찬, 선생님 칭찬이 나한테 몰려서 형이 좀 그런 부분을 힘들어했어. 그건 그럴 수 있었겠다. 한 집에 사는 동생이 나보다 너무 뛰어나면 매사 비교돼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나 그런 거 때문에 성적표 받아와도 형 눈치 보면서 부모님께 못 보여준 적도 많아. 상장 받아와도 일부러 받아왔단 말 안 하고 서랍에 넣어두기도 하고. 당신도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스트레스 받고 살았네? 형이랑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공교롭게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괜히 더 비교되고 같이 회자되는 일이 많아서 서로 스트레스가 많았지 뭐. 이런 이유로 매사 형님 부부는 저희 부부와 비교당한다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은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운영 중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민석이는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고 민호채는 하나를 말하면 겨우 하나를 알아듣는 아이라 형제간의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다 보니 민호가 어려서부터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게다. 어머님, 그러면 형님이나 아주버님 계실 때는 괜히 민석 씨 칭찬하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다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셔요. 나도 머리로는 조심하자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니 문제지. 게다가 네 시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민석이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는 분이란다. 민석이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천성이 효자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애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지혜비가 걔한테 물렸다고 제 몸집보다 크기한테 덤비던 아이라고.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저 양반이 또 그 얘기를. 옛날에 우리가 마당 딸린 주택에 살 때 말이야. 개를 한 마리 기른다고 데려왔는데 그 개가 네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물고 안 놓더란다. 그 개가 꽤 큰 어미개였는데 4살 배기 민석이가 그걸 보고 우리 아빠 살려달라 소리 지르며 걔한테 덤비던 얘기를 하시는 거야. 민석 씨가 겁도 없이 큰일 날 뻔했었네요. 내가 그날 술 취해 들어와 그런 봉변을 당하다 내 새끼가 걔한테 물리겠구나 싶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미개를 떼어내고 민석이를 번쩍 안아 올렸었지. 아빠 죽지 마. 아빠 다치면 안 돼. 4살 배기 어린 아들이 목덜미에 매달려 울던 얘기를 지금도 틈만 나면 하신다. 네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이 또 좀 성격이 정이 많고 효자인 편이라 시부모님의 편애가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같은 주말의 스케줄만 봐도 아주버님은 혼자 낚시를 가거나 아니면 형님과 단출하게 부부 외출을 하는데 반해 아버지, 주말인데 우리 오랜만에 부자가 같이 목욕탕 갈까요? 주말인데 니처럼 외출이나 다녀오렴. 오늘은 혜경이랑도 다 상의했어요. 저는 아버지, 혜경이는 어머니 모시고 목욕탕 다녀오자고. 그럼 오랜만에 우리 아들 등 밀어주는 세심 받아볼까? 기대하세요, 아버지.
오늘은 세신에 더해서 안마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유, 당신은 염치도 없이 주말에 쉬는 애를 그렇게 부리려고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밀어주는 등이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걸 어쩌라고? 암튼 아들내미 팔불출이라니까 못 말려. 어머니, 저도 어머님 등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아이고 됐다. 우리는 돈 주고 밀자꾸나. 평일 내내 살림에 치여 힘든데 무슨 또 주말에 시어머니 등을 미니? 사람 참 그런 식으로 며느리한테 점수를 따는구만. 뭐라고요? 괜히 미안하니까 쉰소리 하시네요. 저와 남편이 살갑게 굴며 가끔씩이라도 그렇게 주말 일과를 같이 보내드리는 걸 무척 좋아하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동서, 주말엔 그냥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지. 왜 꼭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목욕을 간다, 나들이를 간다, 유난을 떨어? 네? 유난이요? 그렇잖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동서 부부가 항상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주말 일과를 보내니까 우리 부부만 괜히 이기적이어 보이는 거 몰라? 형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랑 그이는 의무적으로 모시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가 형제 없이 외롭게 자라 대가족에서 북적북적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다니는 게 재미나서 그러는 거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지금 동서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니 왜 사람 말귀를 그리 못 알아먹냐고. 시집살이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주말에는 좀 각계 플레이하자. 그 말이잖아. 왜 맨날 저 혼자 착한 며느리인 척 효자인 척. 본인들만 점수 따려고 그 생난리냐 그 말 아냐. 그네, 너 대체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니? 아니, 아버님께서 언제 어머님하고 등산 가신 거 아니었어요? 등산 가려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중간에 돌아왔다. 가만히 문 앞에서 듣지 않니? 너는 왜 손이 사람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아랫동서를 욕하니? 그래 첫째야, 네가 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주말에 우리랑 어디 다니는 건 우리 역시 강요한 적 없고 둘째 애들 내킬 때 그러는 건데 네가 괜히 우리 눈치 보면서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너희 부부가 우리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그걸 대신 동생 부부가 해주면 고맙다 할 일이지 잘못 없는 애들한테 쥐잡듯 잡돌이 할 일은 아니지 않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왜 항상 제 처만 그리 혼을 내고 타박하세요? 아니 민호 너까지 오늘 대체 왜 그러니? 가만히 방에서 들으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요. 아니다 싶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버지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 겁니다. 제 처 입장에선 동서에게 충분히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본인은 주말에 자기 시간 갖는 게 좋은데 동서는 매번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놀러간다 어딜 간다. 한 집에 살며 당연히 비교되는 기분. 그게 이상한가요? 그래서 뭐 네 동생 부부가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냐? 그런 생각 갖는 너야말로 자격지심 아니냐? 아버지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격지심. 전 형이라고 해봤자 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월급이나 받고 있고 부모님 용돈을 드려도 동생인 민석이가 훨씬 많이 드리는 형편입니다. 뭐나 형답게 더 잘하는 게 없는데 효도까지 매번 선점을 해버리니 저희는 어디 숨을 구석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럼 너희도 민석이 본받아서 더 잘할 생각,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동생네를 욕할 일이야?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못나서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민석이는 매일 1등, 저는 그저 중간 되나마나. 효도도 그랬죠. 민석이는 하늘이 내린 효자, 저는 지밖에 모르는 평범한 불효자. 너 말을 그런 본세로밖에는 못하니? 동생 부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여보, 당신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큰애 입장에서는 저런 서운함 당연히 가질만 해요. 당신이 늘 대놓고 민석이 칭찬만 하시니. 아이, 뭐 잘하는 놈한테 잘한다 말도 못해. 아버지, 잘난 자식만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자식도 아닙니까? 민석이는 최소한 너처럼 아버지 면전에 따박따박 대꾸 같은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녀석한테는 호통 한 번 안 치시잖아요. 저도 매사 일이 비교당하며 사는 거 질립니다. 저와 아내는 나가 살겠으니 민석이네 부부와 백년해로 하십시오. 그런 말을 남기고 시댁을 나가 분가해버린 형님네 부부였습니다. 중간에 저와 남편이 만류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 후로 형님네 부부와 좀 소원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계속 함께 시부모님과 생활을 했고, 형님네 부부는 분가해서 나가 산 지 4년이 조금 안 되던 어느 날, 너희들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갑자기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대체 살다 이런 황망한 일이 있나 모르겠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번에 네 아버지와 내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니? 그러셨죠. 참, 결과 나올 때가 되었는데 혹시 뭐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셨어요? 네 어머니하고 나 말이다. 동반으로 암 선고를 받았다. 둘 다 시한부고. 할 게 없어. 동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 아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아무 말이 안 나오더구나. 뭐 긴 말할 거 없고 너희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거라. 이미 시설도 좋고 간병 시스템 완벽하게 되어 있는 요양원도 다 알아놨어. 네 아버지와 나란히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건강했더라면 나머지 한 명 간병하며 집에서 투병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 뭐 방법이 있겠니? 아니,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인 제가 버젓이 건강하게 있는데 두 분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병원 다니시며 투병하셔요. 네가 우리 둘을 다 간병한다는 말이냐? 지금 집에 살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님? 제가 해보다 정 힘들면 가끔 와서 도와주는 간병인이나 한 명 구하면 되죠. 여보, 그런데 정말 자기 할 수 있겠어? 그래, 아가. 말이 쉽지. 그거 간병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나와 네 아버지 2명을 안 될 말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냥 요양원에 갈 테니. 어머님, 제 뜻은 확고하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일이 있어 바쁜 것도 아닌데. 어머님, 아버님 간병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참, 내가 며느리 한 명은 참 잘 들였구나. 그래, 혜경아, 참 고맙다. 딸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의 암투병을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부모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중간에는 시아버지의 수술도 이뤄졌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우리 부모님 병간호 해주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한테 부모님은 나한테도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결혼하고부터 쭉 함께 모시고 살아 그런가? 이제는 정말 친정 부모님과 진배 없는 분들이기도 하고. 우리 혜경이가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모르겠다. 삼시세끼 암 환자 식단 본인이 직접 차리고 항암 주사 맞을 때 꼬박꼬박 픽업해 내 목욕까지 나서서 시켜주니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식단 준비는 다 하지만 뒷정리나 청소는 아주머니가 다 해주셔서 그래도 할 만한걸요? 아니다. 젊은 애가 주말도 없이 그저 매일 우리 노인네들 식단 걱정하며 매 끼니가 손수그리 정성스레 준비를 하니 항암 치료도 잘 버티고 수술도 덕분에 잘 버텼다. 애경아, 정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요즘은 친딸도 너처럼 병간호는 못하는 세상인데. 여보, 우리가 말년에 며느리 복이 터졌네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나까지 암 선고를 받아 당신 케어를 어떻게 하나. 솔직히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혜경이가 이렇게 살뜰하게 돌봐줄 거라고 어찌 알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아내감 고르는 눈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말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요즘 눈 씻고 찾아다녀봐도 혜경이 같은 며느리감 절대 못 구한다. 저는 지극정성으로 3년 넘게 시부모님의 암투병 병간호를 했습니다. 저의 간호에도 불구 그러나 시부모님 컨디션은 암 선고를 받고 2년 반이 넘어가던 즈음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아버님께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변 정리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솔직히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깝다고 봐야죠. 며느님께서 원체 식단이니 간호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기간은 1년이 채 될까 말까 했는데 벌써 2년 반 가까이 생존하셨으니까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식단도 신경 쓰고 했는데 병마 앞에선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게 하시고 평소 가보고 싶던 곳도 조금이라도 기력 남아있을 때 모시고 가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의사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결국 내리더군요. 저희는 고심 끝에 이런 사실을 모두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오랜 기간 투병해서인지 몰라도 본인의 상태를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나도 생각한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땐 1년 살기도 힘들다 했는데 벌써 3년 가까이 살고 있으니 운이 좋았지. 아니, 운이 좋았다기보다 혜경이 네가 애쓴 공이다. 아니에요, 아버님. 벌써 포기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요즘은 암 선고받고 시험부라 얘기 들어도 10년 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맙구나, 둘째야. 넌 좀 시집왔을 때부터 허물없이 나와 네 시어머니께 다가왔고 늘 심성이 착하고 효심이 깊었지. 너 같은 며느리를 삼게 된 게 내 말년의 복이다. 해서 말인데 시아버지께서는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으시겠다면서 저와 남편을 불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70% 정도는 너와 네 아내에게 남겨주려 한다. 동인동 상가 매장과
성북동 아파트를 너희들 명의로 해주려고 해. 아버지,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시면 형님 내외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자식된 도리를 잘하는 것도 너희들인데다 솔직히 10년 넘는 기간 동안 민석이 네가 사업하며 다달이 나와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돈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이냐. 성북동 아파트 살 때도 민석이 너한테 자금을 융통받아 마련한 것인데 그 정도 지분을 너희 부부에게 남기는 것은 이치에도 들리지 않다. 그래, 네 아버지 결정에 나도 동의했단다. 민석이가 사업이 잘 되며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아 지금의 재산을 일구게 된 데다가 민석이 너는 동생이라도 심성이 훨씬 형보다 착하고 아량이 넓어. 설령 후에라도 네 형이 못 살게 되었을 때 모른 척할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부모님이 내린 결정이니 그리 알고 너희들은 도달지 말고 나를 생각해라. 시부모님께서는 유산상속 문제에 관해 강경하게 나오셨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엄청 노발대발하며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형님 부부였죠. 아버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민석이만 편애하실 수 있으세요? 너는 어찌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예백이 그리 불손하게 구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한 상속 아닙니까? 이 집안의 큰아들은 저인데 어떻게 저를 놔두고 둘째인 민석이한테 재산의 70%를 상속한단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 정말이지 너무하십니다. 동선에는 결혼한 지 오래여도 아직 후사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남일녀 아이가 둘씩이나 되는데도 어떻게 저희 생각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하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아버님. 내가 암 선고 받았다 했을 때나 시한부라고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네가 상속 관련 얘기를 듣고 그리 우는 것이냐? 아버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어떻게 제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매번 미운 아이 매질 한 번 더 한다는 식으로 저희를 대하세요? 예민호야, 너 지금 건강도 안 좋은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니? 아무리 부모가 자기 모든 것을 자식한테 주는 존재라고 해도 우리 재산에 관해 너희가 그리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아버지와 충분히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니 그리 알고 돌아가렴. 형님, 아주버님, 아버님 컨디션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요, 요즘. 병원에서도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일 피하라고 했으니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이런 말 나눌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고 봐. 자식된 도리로 우리 이런 걸로 부모님 앞에서 다투고 그러지 말자, 응? 너 참 말 한 번 웃기게 한다. 너야 억울한 게 일도 없으니 그런 착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다. 너도 내 입장 대봐. 그런 효자 코스프레가 되나? 정말 동서나 서방님이나 가식적인 거 부창 불순해요, 정말. 여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집에 가자. 여기서 뭐라고 우리 생각 말해봤자 결과는 뻔해. 우리한테 못됐다고 저들밖에 모른다고 그런 말밖에 안 돌아온다는 거 자기도 알잖아. 너희들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다. 이런 문제로 그만 다투고 돌아가렴. 네 아버지 지금 산 사람이다. 돌아가신 분 아니야. 재산 문제는 우리 다 하늘나라로 떠나면
그때 가서 다퉈도 안 늦을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그리 말 안 하셔도 저희 일하셔라고 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여기서 우리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그런 큰 싸움을 하고 돌아간 형님네 부부였습니다. 그 일을 두고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속상해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죠. 여보, 우리 한나란 씨 암 선고받고 떠나는 것도 한나란 씨에 같이 떠나자 약속했는데 이게 뭡니까? 당신 혼자 홀랑 먼저 떠나버리면 나 혼자 어찌 살라고요? 아버지, 저하고 동해바다 일출 같이 보러 가기로 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아버님, 눈 좀 떠보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매생이 수제비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벌써 떠나시면 안 돼요. 슬픔 속에 시아버지의 장례를 마쳤는데 황망하게도 시아버님 49제를 지내기도 전에 시어머님마저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태가 나쁘지 않으셨는데 저희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바깥분께서 명을 달리하신 일이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심근경색을 같이 앓아서 심정적인 컨디션이 중요한 환자분이셨는데 최근의 충격과 상실감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신 것 같네요. 엄마까지 갑자기 왜 그래요? 정신 차려 보세요. 네? 시아버지의 49제를 준비하다 갑자기 집에서 쓰러진 시어머님께서는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시어머니를 대신해 저와 남편, 형님네 부부만 정신없는 상황에서 49제를 치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마저 시아버지 곁으로 떠나고 말았죠. 엄마, 말도 안 돼요. 그분 아무리 금슬이 좋으셨어도 그렇지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서 한꺼번에 돌아가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텀을 얼마 두지 않고 부모님을 연이어 잃게 된 남편의 충격은 무척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두 분을 거의 동시에 여의고 보니 심정적으로 무척 힘든 게 사실이었죠.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 정리할 건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 형,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 말이다. 아버지께서 너희 부부에게 재산의 70%를 주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너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형, 그게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해도 지금 엄마 장례식장에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어? 형은 엄마를 잃은 슬픈 마음이 드는 이 와중에 그런 말이 꼭 하고 싶냐고. 넌 끝까지 혼자 착한 척이구나. 그래, 난 어머니 잃고도 돈 얘기부터 하는 불효자식이다. 됐니? 서방님, 그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일 아니에요? 나도 그건 아버지 의견이 불공평하다 생각한다. 형이나 나나 똑같은 자식이니 공평하게 나누자. 왜 그런 말씀 못 하시는 건데요? 형님, 그건 아버님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으니 그런 건데 왜 자꾸 저희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여보, 당신도 그만하자. 형수님, 여기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이고 빈소입니다. 엄마가요, 아직은 하늘나라 안 가시고 저희 하는 얘기 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현실적인 얘기는
장례 절차 다 끝나고 나누기로 해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시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눈살 찌푸려지는 언행을 일삼는 형님 내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님 내외는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형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내게 나올 줄은 몰랐어.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크다. 부모님을 잃은 충격에 더해 친형과 상속재산을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벌이느라 힘들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은 사업 관련해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한날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회식이 있거나 늦는 날엔 늘 연락을 미리 하는 남편이었기에 이상하다 생각하며 식어버린 찌개를 인덕션에 올려 데우려는데 이민석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가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계십니다. 위독한 상태니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저는 두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 침상에서 발견한 것은 싸늘한 남편의 주검이었어요.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침에 멀쩡히 아침밥 먹고 출근한 사람이 이게 뭔 일이냐고.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사고가 있었고 머리 부상이 너무 심해 과다출혈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장 눈 좀 떠봐. 눈 좀 떠보란 말이야. 저의 간절한 외침에도 남편은 꼼짝 않고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까지 내 곁을 떠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이게 뭐냐고. 저희 남편은 그렇게 황망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 장례식을 겨우 치렀는데 저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회사 법인 명의가 이민우 상무님 명의로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저번 주에 주주총회 열더니 사장님이 대표로 있던 저희 회사 상무도 바뀌고 대표 직함도 이민우 상무님으로 바뀌어서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아주버님 명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의 회사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던 아주버님이었지만 형님이라는 이유와 그에 대한 예우로 회사의 중요한 여러 기밀들과 회사 지분을 공유했고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남편이 명을 달리하자마자 남편 명의의 회사를 본인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아주버님이었던 겁니다. 아주버님, 그이가 운영하던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회사명도 바꾸고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본인 마음대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회사 일을 재수 씨에게 의논이라도 해야 한단 말씀이세요? 그 회사는 분명 제 남편 명의 회사고 남편이 살아생전 창업해서 다 키운 회사인데 저에게 이런 방구 상의 한마디라도 하시면서 처리를 하셨어야죠. 어이가 없네요. 재수 씨가 회사 경영에 관해 아는 게 뭐가 있기라도 해요? 동서, 우리 남자들 하는 바깥일에는 조용히 좀 빠져있자. 동서나 나나 회사 일에 관해 일자 무식인데
괜한 욕심 부려서 뭐 하려고 그래? 형님, 아주버님,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다지만 그런 심보 가지시면 정말 천벌 받아요. 아내인 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 권리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는 건가요? 억울하면 동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리고 아버님 재산 상속 문제도 이제 동서는 거의 자격 없는 거 알지? 남편이 있기를 해. 그렇다고 뭐 자식이 있어. 동서는 이제 이씨 집안 며느리라 할 수도 없는 몸 아니야? 전 하루아침에 남편 회사를 형님 부부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렸고 그 충격과 화병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명을 달리한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까지 겹치면서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는 충동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뭔가에 홀린 듯 저는 그날따라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 한강변 고수부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육교 위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러운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눈을 질끈 감고 제 생애 처음으로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 사모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회사 다시 찾아야죠. 하며 내 손을 잡아준 건 10년 전 우리 집 가정부였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떻게 아주머니가 여기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작은 사모님. 구정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오랜만에 사모님 안부 찾아뵈려 댁을 찾았는데 사모님은 안 계시고 또 큰 사모님 네 분, 또 사장님까지 명을 달리하셨단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건 어찌하셨어요? 작은 사모님께서 옛날부터 여기 산책하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이른 아침이면 여기 산책로 조깅하는 거 자주 하셨던 거 기억이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봤는데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아신다지만 아주머니, 제 인생에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다 명을 달리하신 데다 남편마저 하늘나라로 제 인생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다고요. 사장님 회사 형님 네 분께 뺏기셨다면서요? 당연한 권리를 뺏겼는데 당장 찾아와야죠. 안 그래요? 무슨 수로요? 억울하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요. 사모님, 저를 좀 믿고 따라오세요. 저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그 가정부 아주머니는 약 10년 전 결혼 초기에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주머니와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아주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안 되어 보이기도 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드린 게 사실이었죠. 그 옛날 작은 사모님께서는 제 아들과 저에게 수호천사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제가요? 네, 그럼요. 철마다 안 입는 옷들 다 물려주시고 때로 그 옷들은 택도 안 뗀 새 옷들도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들, 그때 작은 사모님 내외 도움 아니었음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을 거예요. 지금 성은이가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쯤 되었나요? 그때 사모님 네 분께서 학비 지원해 주셔서 대학도 가고 최근엔 박사학위도 무사히 받았어요. 대학부터 박사까지 모두 초스피드, 최연소로 졸업하며 학위니 다 마쳤고요.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 성훈이가 그때도 지역서 이름난 천재라고 유명했잖아요. 축하드려요, 아주머니.
사모님, 저 축하받자고 사모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 되갚고 못된 형님 내외 대신 복수해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절망 끝에서 전 기적처럼 그 옛날 과거의 가정부 아주머니를 만났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대박에 가까운 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아주머니의 아들 성훈이는 남편이 전공한 분야에서 아주 천재라는 소문을 듣는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학위를 받은 후에 남편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전 성훈이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회사 운영하실 때 쓰던 자료나 컴퓨터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전 성훈이의 부탁에 남편의 업무용 컴퓨터와 서재에 있던 회사 자료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분쟁 끝에 시부모님 재산의 절반 정도를 제 명의로 받을 수 있었고 그 자금을 모두 성훈이의 창업 자금에 투자했죠. 저와 성훈이를 믿고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모님. 제가 이제 믿을 사람은 아주머니하고 성훈이밖에 없으니 잘 부탁드려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계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 사모님 묵은 원한 모두 풀어드리겠어요. 참,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저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명을 달리하고 한 계절 정도가 지났을 즈음 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아비도 없이 어찌 아이를 낳아 너 혼자 기를 거니? 엄마는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엄마, 난 좀 생각이 다른걸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버려서 너무 허전하고 슬프고 그 사람이 그리웠는데 그 사람 흔적이 그 사람 이세가 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저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이제 더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꿋꿋하게 출산 준비에 임했고 성훈이 역시 바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해 성공적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전 어느덧 아이 엄마가 되었고 저희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 무럭무럭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희 아이 이제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 입학을 앞둔 귀여운 남자아이로 잘 자랐죠. 그리고 남편의 원래 기술력과 저의 자금을 투자금으로 시작한 성훈이의 스타트업 기업은 현재 업계 1위의 대박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작은 사모님, 다음 달이면 저 드디어 사장님 운영하시던 기업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 남편 기업이 드디어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장님 형님께서는 경영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제가 인수하는 거라 회사 지분이나 이런 것도 다 이미 포기한 상태고요. 감사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성훈 씨. 이렇게라도 엄마와 제가 입은 은혜를 갚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죠, 뭐. 남편 사후 몇 년 만에 저는 그렇게 빼앗긴 남편의 사업체를 도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인수합병 절차가 이뤄지고 성훈이는 회사의 대표로 저는 기업의 명예회장으로 취임식을 가지게 되었죠. 떠들썩한 취임식 파티가 끝나고 회사 잔디밭에서 어린 아들이 뛰어노는데 참 감회가 남다르더군요.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린 것은 동서, 회사 인수한 게 결국 뒤에서 동서가 다 조종한 거라면서? 아니 형님, 아주버님, 여길 어떻게... 저희 업계 사람들에게 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재수씨,
과거 억하심정이 있더라도 가족끼리 원수지고 살 필요 있나요?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부가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우리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리 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쫄딱 다 망해서 이제 우리 부부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거지 신세야. 불쌍하게 봐서라도 우리 좀 봐주라, 응? 그렇게 말하며 제게 싹싹 비는 형님네 부부였어요. 아니, 갑질하고 마음대로 직원 해고할 땐 언제고 사모님께 와서 이런 개수작이에요. 두 분들은 우리 회사의 접근 금지 명령 조치가 이미 진작에 떨어졌습니다. 새로 꾸려진 주주총회에서도 나온 말이고 직원들 사내 회의에서도 내려진 결정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경비원분들 우르르 나와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말하며 취임식 파티에 먹다 남은 음식들을 마구 던지며 형님 내외를 내쫓는 직원들과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전 딱히 만류하지 않았고 슬쩍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구경했죠. 엄마, 여기가 아빠가 원래 일하던 회사예요? 그렇단다. 우리 영훈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 전까지 이 회사의 사장님이셨어. 엄마, 사장님은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거고 훌륭한 거고 되기도 어려운 거란다. 아빠는 그럼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그럼 영훈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셨단다. 엄마, 영훈이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오랜만에 둘러보는 남편 회사의 전경이 감회가 남다른 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 남편이 이룬 인생에서의 모든 업적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지켜냈다는 것에 저는 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마운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요. 남편과 제가 그 옛날에 만약 가정부 아주머니의 어려운 형편을 모른 척 했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남편의 권리를 뒤늦게나마 되찾는 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죠. 상대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도움을 줄 때 서로에게 귀인이란 그런 순간에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는 툭하면 제게 작은 사모님은 저와 아들에게 귀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젠 가정부 아주머니와 아들 성훈이가 제게 귀인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살아나가며 제가 먼저 누군가의 소중한 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파이팅 하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